우리가 왜 코리아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름의 시작이 바로 1000년 전 한반도를 무려 500년이나 지배했던 한 왕조에서 왔습니다. 네, 바로 고려죠. 이 고려라는 나라 정말 대단해요. 화려한 문화는 물론이고 아주 영리한 외교술, 그리고 왕좌를 둘러싼 그 피비린내 나는 암투까지. 와,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드라마 저리가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 1000년 전의 왕조가 어떻게 코리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5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단순한 연표 나열이 아니라요. 고려의 운명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 속으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 500년 역사를 딱 5가지 이야기로 압축해서 짚어볼 겁니다. 건국의 빛과 그림자부터 아주 급진적인 개혁, 또 말 한마디로 땅을 얻어낸 이야기, 심지어 장군들이 왕을 지배하던 시대, 그리고 세계 제국에 맞서 싸운 생존기까지. 이 순간들을 따라가다 보면 고려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왕조의 시작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함께하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그가 남긴 복잡한 유산, 바로 그 양날의 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에게 가장 큰 숙제는 이거였어요. 당시 지방을 꽉 잡고 있던 호족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까? 그의 해법은 칼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무려 29명이나 되는 호족의 딸들과 결혼해서 사돈을 맺고요. 핵심 인물들한테는 자기 성인 왕씨를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호족의 아들들을 수도의 손님으로 머물게 했는데 이건 사실상 인질이자 귀빈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요, 이 계획에 정말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5명이나 되는 아들들이었죠. 왕건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 강력한 외가 세력을 등에 업은 아들들이 진짜 끔찍한 왕좌의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첫째 아들 해종은요, 매일같이 암살 위협에 시달리다가 결국 34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던 그 기가 막힌 묘책이 오히려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린 셈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피 비린내 나는 혼란을 끝내기 위해 등장한 한 왕에 대한 겁니다. 정말 불안정한 왕국을 물려받아서 아예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개혁군주, 바로 광종입니다. 형제들끼리 피를 보는 다툼 끝에 왕이 된 광종은 정말 놀라운 행보를 보여요. 무려 7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호족들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모두가 이 왕은 그냥 조용한가 보다 하고 익숙해질 무렵에요. 폭풍 같은 개혁을 몰아치기 시작하죠. 먼저 노비안 건법으로 호족들의 재산이자 군사력이었던 노비들을 풀어줘서 그들의 기반을 확 흔들어버리고요. 바로 다음에 나라를 뒤흔들 엄청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게 바로 과거제입니다. 이 슬라이드 표현 그대로 그야말로 핵폭탄급 개혁이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칼과 창으로 권력을 잡아온 호족들한테 이제부터는 시험 봐서 실력으로 관리를 뽑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 개혁은 단순히 호족의 힘만 뺀 게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수백 년간 이어질 고려 관료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칼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고려의 아주 영리한 외교술을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죠. 서기 993년, 당시의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던 고란군이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이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죠. 항복할 거냐, 끝까지 싸울 거냐. 모두가 혼란에 빠졌을 때 단 한 사람이 홀로 적진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가 바로 외교관 서희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의 천재성이 딱 보이죠. 서희는 거란이 진짜 원하는 게 땅이 아니라 고려가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걸 끊어내려는 외교적인 압박이라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하죠. 우리도 당신들이랑 교류하고 싶은데 중간에 여진족이 길을 막고 있어서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면 송나라랑 관계 끊고 당신들과 동맹을 맺겠다. 그 결과는요,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서인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거란군을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압록강 동쪽의 넓은 땅까지 얻어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6개의 성, 우리가 잘 아는 강동육주를 쌓았습니다. 야, 정말 칼이 아닌 말로 영토를 넓힌 전설적인 외교 승리였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고려 내부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문신들이 주도하던 사회에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해버린 사건, 바로 100년간 칼을 든 장군들이 왕을 지배했던 무신 정권 시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적인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이 한 문장이 당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문신, 그러니까 글 공부하는 귀족들은 안에서 파티를 열고 사치를 누렸는데 무신들은 정말 극심한 차별과 천대를 받았어요. 왕의 파티에 끼지도 못하고 밖에서 경비 나서야 했으니까요. 이 쌓이고 쌓였던 불만이 결국 1170년에 터져버렸고 이게 바로 고려를 100년 동안의 무신정권 시대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무신들이 평화를 가져온 건 아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권력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강한 놈이 나타나서 이전 승자를 죽이는 그야말로 릴레이 사륙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길고 잔인한 혼란은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되면서 비로소 끝이 났고요. 이후 그의 가문이 60년 동안 권력을 독점하는 안정적인 최씨 무신정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려가 마주했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적,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휩쓸었던 몽골 제국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생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몽골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그냥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달랐어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정복당하는 대신 몽골 황제의 사위 나라, 즉 부마국이라는 아주 독특한 지위를 얻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라의 형식이나 왕조는 유지하되 몽골의 간섭을 받는 뭐랄까 절반의 독립 상태를 의미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고려는 절대로 쉽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끈질기게 저항하면서 세계 제국에 맞서 싸운다는 강렬한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냈죠. 수도를 서민 강화도로 옮겨서 끝까지 항전했고 이 국난을 극복하자는 염원을 담아서 그 유명한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훗날 원나라를 세우는 쿠빌라이 칸에게 모든 걸 거는 외교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태자가 직접 몽골로 가서 쿠빌라이와 동맹을 맺고 결국 그의 딸과 혼이 남으로써 왕조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학군주의 깊은 고뇌, 개혁군주의 과감한 결단, 외교관의 빛나는 지혜, 그리고 세계제국에 맞선 처절한 항전과 실리적인 외교술까지 고려의 500년 역사는 결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강인한 저항이었을까요? 아니면 굴종적인 타협이었을까요? 고려의 이 생존법은 오늘날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고려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있을까요?